쉽게 쓰는 방법은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거예요. 꼭 거기다 팁을 드린다면 잘 쓰려고 안 하는 거예요. 눈치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치게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쓰고 그리고 자기 수준에 맞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 걸 보고 비교하고 누구처럼 써야 되는데 명작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수준에 맞도록 나는 나한테 이렇게 주문하는데요. 짧게 써라. 단순하게 써라. 쉽지 않지만 쉽게 써라. 그리고 임팩트 있게 써라. 이걸 나한테 요구해요. 근데 이제 시를 모르거나 초심자 되시는 분들, 관심이 있지만 시 쪽에 이제 깊이 들어오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망설이지 말고 써라. 길게 쓰지 마라. 눈치 보지 마라. 잘 쓰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다른 사람의 작품하고 비교하지 말고 내 나름대로 써라. 내가 그 문해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해 교육에서 이제 글자를 깨친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이 시를 쓴 것을 심사를 했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글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새롭게 글을 배워서 글 표현하는 방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주 새롭게, 우리가 뻔히 하는 건데도 새롭게 접근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아주 놀랍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글은 잘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잘 쓸 필요가 없어요. 글 쓰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계속 쓰면 되지 잘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요, 글은 어떤 그 우열이라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애당초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맞는,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 때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글이 있을 뿐이지 절대적으로 좋은 글, 우수한 글, 특별한 글, 최고의 글은 없다. 그래서 글은 철저하게 잘 쓰고 못 쓰고 문제가 아니고 누군가가 좋아하는 글, 좋아하지 않는 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쓰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시를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고 때때로 즐기는 사람이에요. 조금 이건 좀 구석진 얘기인데 시인이 처음 시를 쓸 때 어떻게 쓰느냐면 모방 단계로 시를 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처음부터 완제품을 자기만의 그 특성이 있는 그런 제품을, 그런 시 작품을 쓰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은 그냥 삐틀삐틀 그냥 모방해서 본따서 흉내내서 시를 쓰지요. 그러다가 그럴듯한 시를 쓰는 단계가 되면 시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강 어떤 시인이 되느냐면요, 그 자기가 좋아하는 시인들의 시들을 모두 배워서 그 기법과 그 언어와 하여튼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당히 뭉뚱그려서 이제 그 시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시인은 완전한 시인이 아니에요. 그걸 나는 정의 단계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했다. 말하자면 시인으로서 자리가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건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조금 계속해서 하다 보면 자기 시를 허물고 이제 말하자면 망가지는 단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걸 나는 파라고 말하고 싶어요. 부신다는 파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새롭고 독창적이고 그만이 있을 수 있는 그만의 단계가 와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시인이 아우라를 갖는 건데, 완전한 독창성을 갖는 건데, 그 누구도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고 아무도 써보지 못한 그만의 시를 쓰는 단계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건데 나는 사실 굉장히 아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선배 시인들을 본따서 이렇게 모방해서 시를 쓰는 단계도 있었고, 시를 부셔서 내가 망가지는 단계도 있었고, 그리고 어느 때 보니까 내가 막 썼는데 이거는 나태주 아니면 못 쓰는 시가 아닐까? 이런 시를 쓰는 단계도 내가 거쳤어요. 그래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시를 쓰면서 제가 이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질은 그 쓰고자 하는 대상은 저쪽에 있는데
이 변두리에서, 그러니까 호수라면 호수, 뭐 개울이라면 개울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풀밭 끝에서 그 호수라면 호수, 개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예요. 설명이 되는 거예요. 남의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가서 이제 그 풀밭 아니면 개울가, 호숫가 옆에 이제 물이 있는 데다가 이게 좀 더 가서 하면 보다 더 그것을 쓸 수 있어요. 더 나가서 그 개울가, 거기가 아니고 개울 속으로 내가 발을 딛고 쓰면 그 개울 자체가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멀리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길게 객관적으로 쓰지 말고 좀 더 가깝게 가서 쓰고, 더 나가서 자기가 좀 더 능력 있고 운이 좋았다면 그 개울 속에 들어가서 개울을 느끼면서 개울 자체가 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독자들은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온다. 그걸 나는 마크 로스코, 미국 화가인 마크 로스코 그림에서 배웠어요. 마크 로스코 그림을 보면은 그 사람이 그 생면 추상을 처음 창시한 사람인데, 그 평면 그 캠퍼스에 색과 면만을 주고 그림을 완성을 했는데, 그 사람이 바랬던 그겁니다. 색과 면을 이렇게 배열을 해서 그걸 이제 완성함으로써 그 색과 면 속에 자기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자기의 정서 상태, 자기의 감정, 이거를 그 완전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마크 로스코는 그렇게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적 경험이라고. 무슨 소리냐면 마크 로스코가 그림을 그릴 때 가졌던 경험, 가졌던 감정, 가졌던 소망, 이것이 그림 속으로 완전히 녹아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마크 로스코가 한 생면추상의 그림인데, 그렇게 해서 그림을 남겨놓고, 마크 로스코는 지금 사실 오래전 사람이니까 없어요. 없지만은 그림이 남아서 여전히 마크 로스코가 그림을 그렸을 때 그 감정 상태, 그때의 경험, 이것을 뒤에 남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추해서 느끼고 우리 것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건 마치 예수나 석가의 그런 가르침이나 그런 생각이나 그런 영혼의 어떤 그런 것들을 2000년 더 후에 있는 우리가 느끼고 배워서 알듯이 그림을 통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크 로스코가 말하는 종교적 경험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 시도 시인이 자기 경험과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정서를 그 시 속에 온전히 이걸 그 투사해서 바로 그것이 되게 해놓고 시인이 사라진다면, 시인이 사라져서 없는 100년, 200년 후에도 그 시를 읽으면 그때 독자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감정을 가질 것이다. 이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것이 되게 써라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좀 어렵죠? 네. 자기가 그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것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 자기를 늘 비워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겸허와 겸손은 또 검소는 언제라도 유효한 것이고 언제라도 가치 있는 거라고요. 겸허와 겸손과 검소. 우리 검소해야 돼요. 막 그냥 뭘 분칠하고 뭘 잘난 척하고 뭐 이렇게 달고 뭐 그래서 장식하고 그런 거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검소하고 그리고 겸허해야 돼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아는 건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야지,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하고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면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겸허, 겸손 또는 검소, 이런 것이 바탕에 깔렸을 때 나한테도 이롭지만은 남한테도 이롭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 꼭 관계가 되는 얘기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복잡하고 어렵고 좀 따분하고 때때로 이제 불행감이 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가져야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은, 메르켈 총리, 여자 총리가 오랫동안 총리를 하다가 퇴임하면서 말했다는, 이제 우리는 타인의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
라는 충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자세로만 세상을 끝까지 이렇게 고집스럽게 보지 말고, 저 사람이 볼 때 나는 어떨까? 저 사람이 볼 때 세상살이는 어떨까? 이렇게 본다면 훨씬 더 여유가 있지 않을까? 그게 내가 지금 불우하고, 내가 지금 뒤처지고, 내가 좀 모자라고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또 어떨까? 이럴 때 나의 고달픔과 나의 힘듦과 나의 불행도 조금은 위로를 받고 해결책을 찾아내지 않을까. 오로지 내 것에만 집중해서 그냥 박박 나한테 잘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는 뭐냐 이렇게 자꾸 자기 밥그릇만 챙길 때 자기도 답답해지고 세상도 답답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밥그릇이 있으면 남의 밥그릇을 보면서 저 사람은 좀 부족한데 저렇게 만족한다. 그러면 나도 거기서 만족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은 없어요. 이제 우리는 타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